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기출하기 문제. 제1상사 코드번호 21021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1상사는 설날을 맞이하여 전 직원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에 대해서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십시오. 현금 적요 9번에다가 이렇게 좀 추가로 등록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적요는 거래에 대한 메모를 말한답니다. 메모다 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이다. 그지요? 따라서 우리가 제4장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전산회계 2급 자격 시험에서는 적요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회계 처리할 때 적요라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 칠 때는 회계 처리할 때 적요란을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적요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차변, 대변, 회계 처리만 달랑 입력해 놓는 것보다 그 거래에 대한 메모를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훨씬 일할 때 편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메모를 많이 사용하고 그 메모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보려고 하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답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에 대해서 필요한 메모를 그때그때마다 타이핑하지 않고 미리 등록해 놓고 불러와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좀 제공해 주는 메뉴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다.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 회계처리 입력할 때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능이고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 실기편 문제 3번에서는 가끔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작업하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적요가 메모가 미리 쭉쭉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현금 적요라는 부분에 번호를 9번을 딱 붙이고 이러한 내용을 좀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작업이다. 자, 입력해 볼게요.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 자, 그래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에 대한 작업 내용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타이핑해서 입력하면 되니까. 다만 이런 스타일의 문제의 관건은 이 많은 계정 과목 중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찾는 방법을 3가지로 좀 자세하게 우리 교재에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그거네요. 자, 계정 과목을 찾는 방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고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방법 1, 계정체계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었을 때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정체계라는 것이 보입니다. 계정 과목들을 카테고리별로 쭉쭉 모아 놓았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계정 과목이 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계정체계에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찾으면 되겠지요. 자, 우리 제3장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거든요.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자, 비용 중에는 판매비와 자, 요 개념부터 설명해야 되겠네. 모든 계정 과목은 5가지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 항목 중에서 한 개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은 비용에 해당한답니다. 제3장에서 배울 겁니다. 자, 비용 계정 과목은 다시 카테고리가 좀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답니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 지금 보려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비용, 영업 외 비용이라는 비용,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답니다. 자,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즉 판매 관리비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자, 정식 명칭은 이거래요.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정식 명칭인데 줄여가지고 관비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됐죠? 2가지 동일한 용어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여기 적고 싶은데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좀 줄인 모양이다. 그지? 판매 관리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계정체계를 사용한 검색 방법 진행해 볼게요. 계정체계에서 뭘 클릭하자고요? 판매 관리비를 클릭하자고.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이제 검색이 됩니다. 이 중에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찾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있습니까? 복리후생비 여기 있네요. 코드 번호는 811번이고 그거는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요.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 뭐 계정 코드, 뭐 성격, 뭐 굳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쭉 입력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 요 계정 과목에 대한 메모, 즉 적요가 등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메모는 현금 적요라는 것도 있고 대체 적요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뭘로? 현금 적요라는 것에 작업하자 이겁니다. 번호를 몇 번 매기고요. 현금 적요에다가 번호를 9번이라고 매기고 그리고 뭐라고 등록하라고요?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종, 업, 원, 설날, 선물, 지급 아시겠지요?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났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계정 과목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다. 자, 방법 1은 계정 체계를 사용합니다. 자, 방법 2는 이미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작업해 보았던 겁니다. 코드 번호를 사용해서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검색한다. 무슨 버튼? 상단에 있는 코드 버튼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처음 열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화면에 나타났을 건데요. 자, 코드 안에 어느 임의의 위치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코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검색창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검색창 띄워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이름 복리후생비 이렇게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코드 버튼하고 동일한 기능하는 뭐 F2 키를 눌러도 똑같이 검색창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검색해도 되고 또는 내가 열어놓은 메뉴 화면 또는 문서에서 뭔가 찾는다. Ctrl F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검색창에 띄워지고 이렇게 복리후생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방법 2. 다만 방법 2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검색창 띄워서 복리후생비라고 계정 과목 이름 딱 적어서 엔터키를 치면 커서가 딱 이동한다 그지? 복리후생비로. 다만 주의합시다. 이렇게 처음에 위치하는 복리후생비는 코드 번호가 몇 번입니까? 511번이고 카테고리가 어디에 해당합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제조 원가라는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니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아야 될 겁니다. 자, 검색창에서 다시 엔터키 한 번 더 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611번 복리후생비로 넘어갑니다. 즉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이름은 똑같은데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되니까 처음에 검색된다고 거기서 바로 작업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주의점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찾아야 되는 정확한 코드 번호로 반드시 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하자. 이것이 방법 2에서의 주의할 점. 611번 도구 원가라는 카테고리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니까 다시 엔터키 쳐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661번 보관원가 요것도 아닙니다. 다시 엔터키 칩니다. 이번에는 711번 분양원가 요것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761번 운송원가 요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 코드 811번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작업을 하는 것이다. 됐죠? 이것이 방법 2 그리고 그에 따른 주의사항. 워낙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참고라는 제목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과목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계정 과목이. 자,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는데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이름은 똑같지만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되니까 주의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의 코드 체계를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지요? 비용 계정 과목은 똑같은 이름이라도 코드 번호가 다른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 자 코드 번호 분석해 보면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뭐 900번대 코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600번대, 700번대 코드는 실무에서 사용하지만 우리 전산회계 자격 시험에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코드 번호랍니다. 절대로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500번대 코드는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코드랍니다. 제조업 기업. 즉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인력 투입하고 공장에서 제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직접 물건을 만드는 제조 기업에서 쓰는 비용 코드 번호랍니다. 이러한 제조 원가 코드 번호는 제조업을 다루는 전산회계 1급 자격시험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에서는 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에서는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사용하는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코드만 쓴다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되죠? 이 내용을 제4장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맛배기로 구경만 해두시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됐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 계정 과목에 대해서 800번대 코드 쓰구나.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 코드 쓰구나. 아시겠지요? 가볍게 구경만 좀 해두시고 이렇게 줄만 좀 쭉 쳐주십시오. 됐죠? 그래서 이게 계정 과목 찾는 방법 2였다. 방법 2에서는 비용 계정 과목일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코드 번호.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 3번은 이겁니다. 방법 1, 2 설명드렸고 방법 3번은 이거랍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 자체에서 지금 푸는 문제에서는 지금 푸는 문제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코드 번호 자체가 제시가 안 되어 있다. 그지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보면 코드 번호 자체가 딱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작업하십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방법 3이 제일 편하답니다. 방법 3은 이렇게 찾는 거래. 계정 과목을 자 메뉴 화면 열었을 때 여러 상태가 되는데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코드 번호 811을 그대로 타이핑합니다. 여기서 811 보십시오. 코드란에 딱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811이라는 제시되어 있는 코드 번호를 치니까 커서가 바로 그 란으로 딱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가지고 작업하면 되겠다. 이것이 방법 3이고 혹시라도 문제에서 코드 번호 해당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방법 3이 제일 편하고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계정 과목 찾는 방법 3가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 하나만 해볼게요. 자, 더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의 입력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보았고 이미 설명을 다 드린 내용이고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제가 부연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아래쪽에 있는 현금 적요, 대체 적요, 고정 적요라는 내용입니다. 자, 실기편 문제 3번은 사실은 어렵진 않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대로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계정 과목 검색해가지고 작업 빨리 하고 마치면 되는데요. 적요라는 것이 다시 현금 적요도 있고 뭐 대체 적요라는 것도 있고 고정 적요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좀 알아두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이겁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적요라는 거는 거래에 대한 메모라고 했고 그 메모를 미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좀 등록해 놓자라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요 메모는 즉 적요는 다시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로 나눠지더랍니다. 그지?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 무엇이냐면 현금 적요라는 거는요. 자, 우리 나중에 제4장에서 회계처를 입력하는 거를 열심히 공부할 건데 거래 금액 전체가 다 현금으로 나가는 거래를 출금 거래라고 부르고요. 그 출금 거래에 대해서는 회계처를 입력할 때 출금이라는 구분란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출금. 자, 여기 교재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필기 안 하고 이걸로 바로 설명하면 되겠네. 자, 회계처를 입력할 때 거래 금액이 전부 다 현금으로 나가는 거를 출금 거래라고 부르고 그때 출금이라는 구분란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이 전부 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를 입금 거래라고 부르는데 그 입금 거래에 대해서는 구분란을 입금이라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즉 거래 금액 전체가 다 현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 거래다 이겁니다. 현금 거래는 다시 출금과 입금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 이러한 상황일 때는 현금 적요로 등록한 메모만 검색이 된답니다. 출금 또는 입금의 거래에서 811번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상태라고요. 그러면 현금 적요라고 등록해 놓은 것만 적요란에서 검색이 되도록 세팅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출금 입금을 제외한 그 외의 상황 나중에 배울 겁니다. 구분란을 3번 차변, 4번 대변으로 이렇게 입력했을 때는 그리고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811번 복리후생비다. 그때는 그 계정 과목에서 대체 적요로 등록한 내용만 적요란에서 검색되도록 세팅되어 있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요라는 것이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등록이 되고 있대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4장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참고로 구경시켜 드릴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적요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813번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 한번 열어볼게요. 813번 접대비. 그지요? 자, 여기 보니까 현금 적요, 대체 적요 말고 그 아래에 고정 적요라는 파랑색, 초록색 글자가 또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자, 우리 전산회계 2급 차기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나중에 전산 세무 자격 시험을 보면 우리가 회계 처리한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이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식으로 자동으로 쭉 끌려가도록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사 회계 처리를 장부에 기록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법인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일반적인 법인 기업에서 그러한 세무신고 서식과 장부 내용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이 딱딱 제대로 연동이 되려면 프로그램에서 미리 필요한 적요 내용을 딱딱 이렇게 등록해 두어야 되고 요 등록되어 있는 적요를 그대로 사용자가 그대로 사용해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연동돼 가지고 서식이 자동으로 짜라락 작성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제대로 연동이 되려면은 프로그램이 미리 세팅해 놓은 그대로 놔두십시오라는 차원에서 또 다른 적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검정색이 아니고 좀 다른 색깔로 파란색 또는 초록색으로 등록이 딱 되어 있는 거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용자님, 요거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 딱딱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세팅해 놓은 거니까 요 적요를 그대로 건드리지 말고 사용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색깔을 좀 표시를 해 둔 거고 요거 이름이 고정 적요더랍니다. 됐죠? 그래서 검정 색깔 적요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건데 고정 적요는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비록 실기편 문제 3번에서 뭐 이런 내용을 물어보진 않겠지만 조금 더 이게 뭔지 저게 뭔지를 좀 알아야 자신감 있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 드려보았습니다. 됐습니다.